자, 오늘 2월 9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실 특별한 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빠졌을 때 알파벳의 하락, 그리고 챗 GPT 기술을 시연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있었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죠.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라온 피플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좀 일찍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고, 저는 어제 이제 마감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GPT로 엮여 있는 종목에 손대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. 지금 아직 저는 테마라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래서 그런 종목도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, 어제 지수가 미국 지수가 좀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낙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. 보시면 제가 이제 뭐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지수 본장보다 요즘은 미국 지수 선물장을 더 먼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 얘기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주식을 하던 시절에는 2000 뭐 한 7년, 8년, 9년, 2010년 뭐 이럴 때는 우리가 미국 시장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. 근데 저는 요즘 시장은 우리 시장을 미국이 따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수 선물에 움직이니까. 옛날에는 지금 이제 그 인베스팅도 보여드리고 뭐도, 그러니까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. 근데 초창기 제가 투자할 때만 해도 그 HTS라는 게 지금 같은 스타일의 HTS가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. 그 전에 HTS는 정말 제 이제 위에 이제 부모님들이 하던 HTS는 도스 형태로 클릭하는 HTS가 있었거든요. 이 버튼도 회색 버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HTS가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화려하고 이제 쓸만한 HTS, 윈도우 모드의 HTS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. 제가 주식했던 초창기니까 2006년, 오래된 것도 아닌 것도 아니네요. 17년 됐으니까. 그 이전 세대는 이제 하여튼 그런 회색 버튼 클릭하고 양각으로 돼 있는 이제 그런 버튼들이 있는 그런 HTS였어요. 저도 이제 초창기에 그런 것들 많이 봤었는데,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시절하고 다르게 지금은 볼 것도 많고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미국 시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한 박자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지 않았다. 코스피는 0.09% 하락 하는 정도, 코스닥이면 상승이죠. 0.59%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그러면 전반적으로 상승 아닌가요?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종목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. 코스피는 상승 365종목, 하락 511종목, 꽤 많이 하락했죠. 한 150 종목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하락 종목이 많고, 코스피는 0.59% 정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은 668종목, 하락 종목 813종목입니다. 150종목 역시 정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좌에 하락 종목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다. 오늘 같은 날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, 지금 시장 그렇게 큰 이슈가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. 어제 이제 개별적인 이슈, 챗GPT 뭐 알파벳 관련된 구글 관련된 이슈, 이런 것들 큰 종목들의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좀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데, 보시면 우리 시장 딱 2,500대 지금 걸려 있죠.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자리 뚫어야지 이제 가는 겁니다. 이 자리가 전에 전고 인근에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자리, 딱 여기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데 저는 여기 뚫을 거라고 보거든요. 왜냐면 오늘도 외인이 양시장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 투기 심리가 물씬 풍겨나고 더 갈 것 같다 할 때 외국인들은 팔 겁니다. 그럼 이 자리를 뚫으면은 그 다음 저항선 라인은 2600 정도 구간이거든요. 2600 정도 구간이면은 100 단위로 가는 거냐 무조건 그게 아니고, 2600 정도 구간이면 전에 지지였던 자리, 그 자리에 하단 라인, 제가 그 저항선은 돌파를 하면은 그 나중에 그 자리가 지지선이 되고,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다시 올라갈 때 지지를 줬던 그 자리가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지를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도, 그 자리 또 어간이 장기 이평선 인근 어간이기 때문에 2600 정도가 또 고비가 되겠죠. 그래서 올라갈 때는 상승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,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
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한 2달 가까이 이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 또 추세를 계속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충분히 뭐 가능성 높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거의 막바지가 들어서는 부분이고 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호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호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리스크가 크지 않다. 다만 국내 리스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원님들께서 말씀드리지만 보면서 저희 대응할 겁니다. 미국 시장에 가면 어쨌든 간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 리스크 있죠. 가계부채, 건설, PF 대출 문제. 최근에 대우건설이 그 300억인가요? 그 계약금 반환하고 공사 손 났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건설 경기 침체. 건설 경기 침체는 좀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자꾸 계속 그러니까 분양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크게 수익을 안 보고 라도 분양을 밀어내야 되는데 저렴하게 지금 분양 나온 데들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나라에 지금 그 손 벌리면서 그 건설사들이 우리 이익 보전해달라는 거는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죠. 근데 뭐 요즘 우리 사회 상황이 좀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어제 뉴스 그 50억 퇴직금 받고 무죄를 보고 그저께인가요?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선에서는 그렇게 우리 세금으로 기업들의 이익까지 보존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동산이 좀 저렴하게 나오고 이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한 바퀴만 돌면은 오히려 큰 고비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건설사에서 끝까지 가격을 안 내리고 들어 누울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겠죠. 우리 파산할 거다 하면서 협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국내 경기에 대한 이제 부담은 있는데 미국 경기에 따라서 일단은 선행을 우리 시장이 같이 동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대두되는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 당분간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2,500선 이 저항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더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원샷으로 돌파할 수도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2시에 매일 방송을 이데일리에서 또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전업을 좀 더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2시에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